낙엽이 흩날리는 공원길을 걷던 박미자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72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새겨놓은 주름은 깊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영롱했다.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미자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차를 마시고 가끔 산책을 나가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드는 날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세월이 흐를수록 미자의 마음속 외로움은 더 깊어갔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갔다. 미자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되뇌었지만 밤이면 텅 빈 이부자리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올 예상치 못한 변화를,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올 설렘과 혼란을, 곧 그녀의 삶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닥칠 것을 미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서울 근교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다. 10월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미자의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미자는 늘 그랬듯 혼자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밥 한 공기와 간단한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면 충분했다.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천천히 밥을 먹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날은 아파트 주민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미자는 평소 이런 모임에 관심이 없었지만 엘리베이터 수리 문제를 논의한다는 공지를 보고 참석하기로 했다. 노년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미자는 오후 3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주민공동시설에 도착했다. 이미 여러 주민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미자는 조용히 뒷자리를 찾아 앉았다. 이웃들과 깊은 교류 없이 살아온 미자는 대부분의 얼굴이 낯설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굵고 당당한 목소리로 엘리베이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그 모습에 미자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고정했다. 75세쯤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미자가 본 동년배 남성들과는 달리 꼿꼿한 자세와 생기 있는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정석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최근에 이 아파트로 이사 왔다고 했다. 군인 출신이라는 것이 그의 당당한 태도를 설명해 주는 듯 했다. 회의가 끝나고 미자는 석호가 다른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낯선 호기심이 그녀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이틀 후 미자의 아파트 수도관에서 물이 샜다. 세탁기를 돌리던 중 갑자기 물이 바닥으로 흘러나왔고 미자는 당황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지만 담당자가 외출 중이라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미자가 수건으로 물을 닦아내며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정석호가 서 있었다. 관리사무소를 지나가다 미자의 문제를 듣고 도움을 주러 왔다고 했다. 미자는 놀랐지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석호를 안으로 들였다. 석호는 능숙하게 수도 밸브를 잠그고 누수 원인을 찾아냈다. 간단한 패킹 문제였다. 석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공구로 문제를 해결했다. 미자는 고마움의 표시로 차를 대접했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석호는 아내를 일찍 잃고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다고 했다. 자녀는 미국에 살고 있어 거의 만나지 못한다고 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미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수도관 사건 이후 미자와 석호는 가끔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차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석호는 매일 아침 단지 주변을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고 미자도 어느새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단지 공원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석호는 미자에게 차 한잔하자고 제안했다. 미자는 망설였다. 오랜 시간 홀로 살아오며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석호의 진지한 눈빛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파트 근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석호는 군 생활의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들려주었고 미자는 교사로 일했던 시절의 추억을 나눴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미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석호가 말했다. 내일도 산책하실 건가요? 미자가 말했다. 네,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석호가 말했다. 그럼 내일 다시 봬요.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과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은 듯했다. 미자는 자신의 느낌이 부끄러웠다. 70이 넘은 나이에 소녀처럼 설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미자와 석호는 함께 산책을 했다. 때로는 비가 와서 아파트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날씨가 좋을 때는 근처 공원까지 걸었다. 서로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점차 가까워졌다. 어느 날 석호는 미자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것은 분명한 데이트 신청이었다. 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남자와 저녁을 함께하게 된다는 생각에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다. 석호가 말했다. 제가 차로 모시러 갈게요. 7시에 괜찮으신가요? 미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미자가 말했다. 네, 괜찮아요. 미자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예전에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던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간소하게 머리를 정돈했다.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은 나이를 넘어 품이 있고 아름다웠다. 약속 시간에 석호가 미자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는 깔끔한 셔츠에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젊은이들과는 다른 깊고 진중한 설렘이 담겨 있었다. 석호는 미자를 강남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안내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와인을 마시며 두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인생의 기쁨과 슬픔, 후회와 감사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석호의 진지하고 따뜻한 시선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레스토랑을 나와 밤거리를 걷는 동안 석호는 조심스럽게 미자의 손을 잡았다. 미자는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그들의 손은 젊은이들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그 온기는 깊고 편안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석호가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자가 말했다. 저도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석호는 미자를 현관까지 바래다 주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석호는 조용히 미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그것은 순수하면서도 깊은 애정이 담긴 키스였다. 미자는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아들 민석은 매달 한 번씩 미자를 찾아왔다. 그것은 의무감에 가까운 방문이었다. 바쁜 직장 생활과 자신의 가정을 꾸리느라
어머니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방문을 이어왔다. 그날도 민석은 주말 오후에 미자의 집을 찾았다. 평소보다 화장을 하고 옷차림에 신경 쓴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었다. 더 낯선 것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 개의 찻잔이었다. 분명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다. 민석이 말했다. 손님이라도 오셨어요? 미자는 잠시 머뭇거렸다. 석호와의 관계를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그녀는 석호를 만난 지 2달이 조금 넘었고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미자가 말했다. 그냥 이웃분이셔. 가끔 차 마시러 오시는 분인데. 민석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다. 그는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했다. 평소보다 생기 있는 표정, 말투의 변화,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미자는 당황했지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석호가 서 있었다. 그는 미자가 좋아하는 귤을 한 바구니 들고 있었다. 석호가 말했다. 지난번에 귤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아, 손님이 와 계시네요. 미자가 어색하게 석호를 민석에게 소개했다. 이쪽은 우리 아들 민석이고 이분은 옆동에 사시는 정석호 씨야. 민석은 불편한 표정으로 석호와 인사를 나눴다. 석호는 상황을 파악하고 오래 머무르지 않겠다며 귤만 전달하고 돌아갔다. 석호가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석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민석이 말했다. 어머니, 그분이랑 무슨 사이세요? 미자는 당당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친구 사이야. 민석이 말했다. 친구요? 어머니 나이에 이성 친구라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미자는 가슴이 아팠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민석에게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았다. 하지만 미자에게 그 10년은 너무나 길고 외로운 시간이었다. 미자가 말했다. 1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야. 나도 사람이고 여자야. 외로울 권리가 있어. 민석은 어머니의 말에 놀란 듯했다. 그는 어머니가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어머니라는 역할만 기억했지 한 여성으로서의 미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민석이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 그분에 대해 뭐 아세요? 혹시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닌지. 미자는 아들의 말에 화가 났다. 그녀도 처음에는 그런 의심을 했었다. 하지만 석호와 시간을 보내며 그의 진심과 인품을 느꼈다. 미자는 석호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미자가 말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석호 씨는 정직하고 좋은 분이야. 하지만 민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할까봐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새로운 관계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민석이 말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에 무슨 연애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미자는 아들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미자가 말했다. 내 인생이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석호 씨를 만나면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걸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감정을 진지하게 마주하게 된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미자는 혼자 남겨졌다. 미자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아들의 차를 바라보았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석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아들과의 갈등 이후에도 미자와 석호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인근 공원을 산책하거나 서로의 집에서 식사를 나누었다. 특히 석호는 요리 솜씨가 좋아 종종 미자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다. 미자는 그런 석호의 세심함에 점점 더 마음을 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의 오랜 친구 순자가 전화했다. 순자는 미자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서울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순자는 급히 만나자고 했다. 순자와 카페에서 만난 미자는 친구의 표정이 심각한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순자가 말했다. 미자야, 나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미자가 말했다. 무슨 일이야? 너 표정이 심각해 보여. 순자가 말했다. 내가 요즘 만나고 있다는 그 남자분. 정석호라고 했지? 미자는 놀랐다. 석호에 대한 이야기를 순자에게 간단히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직 말하지 않았다. 순자가 말했다. 미자야, 내 조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피해를 봤어. 그 사람 유명한 결혼 사기범이야. 미자는 순자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알던 석호는 너무나 진실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너무도 진지했다.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석호와 비슷한 체격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순자가 말했다. 이 사람 외롭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들을 노린대. 접근해서 정을 주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돈을 요구하거나 빼앗아가는 수법이야. 미자는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석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항상 데이트 비용을 기꺼이 지불했고 선물도 종종 가져왔다. 순자가 말했다. 조심해, 미자야. 처음엔 다 그래. 돈 얘기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더 쓰는 것처럼 해. 그래야 신뢰가 쌓이니까. 나중에 큰 돈을 노리는 거야. 순자는 또한 피해자 모임 정보도 보여주었다. 인터넷 카페에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여러 노인들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미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다. 석호에 대한 의심과 그를 믿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들, 나눈 대화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모두 연기였을까? 믿기 힘들었지만 친구의 경고를 무시할 수도 없었다. 집에 도착한 미자는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석호와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걸 수 없었다. 혼란스러운 감정 때문에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석호에게서 여러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미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석호의 연락을 피했다. 아파트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외출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석호는 직접 미자의 집을 찾아왔다. 미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석호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다. 그날 저녁 미자의 현관문 앞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편지에는 석호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미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이유를 알 수 없어 걱정했다고 했다. 무슨 일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할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돕고 싶다고 적혀 있었다. 그 진심 어린 문장들을 읽으며 미자는 눈물을 흘렸다. 미자는 혼란스러웠다.
이런 석호의 모습은 순자가 말한 사기꾼의 모습과 달랐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녀는 석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미자는 석호가 말했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려 했다. 그가 군 출신이라고 했으니 관련 정보가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미자는 한계를 느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경비실에 들러 석호에 대해 물어보았다. 경비원은 석호를 좋은 입주민으로 평가했다. 항상 인사를 잘하고 예의 바르며 가끔 경비원들에게 간식도 사다 준다고 했다. 특별히 수상한 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던 미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석호를 다시 만나볼까 아니면 이대로 관계를 끝낼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10월의 마지막 날 거센 가을비가 내렸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미자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다. 석호를 마지막으로 본 지 2주가 지났다. 그동안 미자는 그를 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를 그리워했다. 의심은 여전했지만 그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때였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미자는 깜짝 놀라 가슴을 움켜쥐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각,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망설이던 그녀는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비에 흠뻑 젖은 석호가 서 있었다. 손에 우산도 없이 그대로 빗속을 뚫고 온 모습이었다. 그의 눈동자엔 간절함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미자 씨 딱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미자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어젖혔다. 석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고 그녀는 그에게 마른 수건을 건넸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희미한 조명 아래 겹쳐져 있었다.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내 쌍둥이 형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랑 얼굴이 똑같아서 늘 그런 오해를 받아왔어요. 미자의 눈이 흔들렸다. 석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형은 젊은 시절 집안의 돈을 말아먹고 도망쳤어요. 어머니는 병이 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군대에 자원 입대했죠. 내 이름 하나 지키고 싶어서, 형과 다른 길을 살고 싶어서. 그는 미자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말했다. 은퇴하고도 쭉 혼자였어요. 그런데 미자 씨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었어요. 그게 거짓이라면 난 그 어떤 대가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미자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 목소리, 떨리는 손. 거짓을 꾸며낼 수 없는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고 따뜻한 생강차 2잔을 준비해 왔다. 그 따스한 향이 방 안에 퍼졌다. 나도 당신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믿고 싶어요. 정말로. 석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 확인하러 가요. 내가 살아온 삶을. 미자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오래도록 누군가를 기다려온 온기였다. 며칠 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던 아침. 미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아파트 현관 앞에 섰다. 석호는 이미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고동색 재킷을 차려입고 언제나처럼 깔끔한 인상을 풍겼다. 준비됐어요? 석호가 묻자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다. 조금 무섭지만 같이 가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서울을 벗어나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로 향했다. 석호가 태어나 자란 고향이자 그가 청춘을 보냈던 곳이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황금빛 들판과 붉게 물든
감나무들이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조금씩 녹였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예비군 회관 옆에 있는 작은 군 복무 기록관이었다. 석호는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의 사진들과 수상 경력들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담당자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고 진심 어린 인사로 맞이해 주었다. 이분이 정석호 중사님이세요. 저희 부대에서도 존경받던 분이죠. 사기꾼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은 조금씩 지워지고 마음 깊은 곳에 남은 무거운 돌덩이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석호가 돌보던 작은 노인복지센터였다. 그는 은퇴 후에도 이곳에서 무료로 식사를 배식하고 마을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고향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감자를 쪄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작불에 손을 녹이던 미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왜 당신을 믿기로 했는지 알아요? 석호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 눈이 거짓말을 몰라서요. 그리고 내 눈도 그걸 알아봤어요. 석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쌌다. 밖에서는 벌써 겨울의 첫서리가 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미자는 아들 민석을 조용히 불렀다. 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모자는 마주 앉았다. 민석은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다. 엄마, 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난 아직도 불안해. 미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에 대해 확인하고 왔어. 함께 그의 고향에도 다녀오고 살아온 이야기도 들었지. 엄마가 사랑한 사람은 진심을 가진 사람이야. 민석은 고개를 돌렸다. 마음속 불안과 복잡한 감정이 눈동자에 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물었다. 그 사람이 아빠만큼 엄마를 아껴줄 수 있어? 미자는 그제야 작게 웃었다. 아빠랑은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진심은 같을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누군가의 곁이 필요해. 민석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행복하면 돼. 그 한마디에 미자의 눈가가 젖었다. 어느새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동네 텃밭 한켠에는 미자와 석호가 함께 심은 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그들처럼 조용히 그러나 강인하게 피어나고 있지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황혼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하지만 미자는 압니다. 황혼은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지나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짧을지라도 그 하루하루에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있다는 건 어떤 청춘보다 깊은 선물입니다. 사랑은 나이가 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심이면 됩니다. 그저 손을 맞잡아줄 사람이 곁에 있으면 됩니다. 미자의 하루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석호와 함께 걷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황혼에도 조용히 꽃잎 하나 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모두 무료지만 저희에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황혼에도 따뜻한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